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케팅 책 알맹이 머니 컨텐츠 조얼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설 연휴 전후로 해서 굉장히 많은 출장이 있는 관계로 이렇게 외부에서 뵙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오늘도 마케터님과 대표님들 매출 올리고 싶은 혹은 내가 썼을 때 딱 한 줄을 썼을 때 고객이 와하고 구매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글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오늘 마케팅 책 알맹이와 저와 함께 한번 제대로 팍팍팍 알맹이 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추천해드릴 책은 읽으면 사게 되는 한 줄 소셜 글쓰기라고 하는 송숙희 작가님의 책입니다. 이 책은 나온 지는 사실 좀 됐어요. 이 책은 그럼에도 왜 뽑았냐면 아주 괜찮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10점 만점에 9점을 드리고 싶은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나라 보통 대부분의 경우는 아니지만 많은 마케팅 책들은 대기업의 사례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뭐 공장을 어떻게 만들고 대규모 CF를 어떻게 하고 혹은 외국의 사례 중에 뭐 코카콜라나 나이키 같은 사례들을 열심히 얘기를 하죠. 하지만 대부분 우리나라 현실에는 잘 맞지 않아요. 왜냐면 중소기업에서 하기에는 그래서 연예인을 쓰라는 건지 아니면 뭐 밈을 만들어서 아니면 멋진 로고를 만들어서 퍼져나가게 하는 걸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책은요, 한국적으로 제대로 이제 변환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 송숙희란 분께서는 굉장한 카피라이터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글의 글을 쓰더라도 고객의 그 심장을 꿰뚫는 글이 고객의 지갑을 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왜 쓰여졌냐? 자, 이분이 원래는 온라인 마케팅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다가 오프라인 쪽에 카피라이터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온라인에 이제 SNS가 막 우글거리고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이 딱 들어서면서 옛날과는 다르게 자극적이고 명확하고 카피라이팅적인 광고 소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쓰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특히 요즘과 같은 SNS 아니면은 뭐 페이스북, 유튜브 같은 그런 광고들이 넘쳐나는 세계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내 광고 돋보일까? 아니면은 상세 페이지도 경쟁이 이제 정말 치열해졌거든요. 옛날 상세 페이지는 설명만 좀 잘하면 되는 거였는데 지금 광고 기획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이 책을 읽는다면 아주 강력한 칼을 손에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9점 드리고요. 한국에서 마케팅을 잘하고 싶다면 완벽한 필독서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볼까요? 요즘 소비자, 소셜 고객은 가전제품을 살 때 4.8개의 출처에서 정보를 얻고 보험 상품을 구매할 때는 11.7개의 출처에서 정보를 얻고 햄버거 같은 패스트푸드를 할 때도 5.8개 정보처에서 정보를 얻는다. 요즘 고객들은 브랜드보다 그 브랜드가 제공하는 정보를 더욱 신뢰한다. 50페이지가 채 안 되는 홈페이지 컨텐츠를 보유한 기업보다 100페이지를 보유한 기업이 2.5배나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한다고 한다. 자, 제가 좀 더 확대를 할게요. 한다고 한다. 28쪽. 자, 이 글은 저한테는 되게 구원 같은 글이었습니다. 저는 2013년부터 항상 이렇게 얘기했어요. 상세 페이지는 풍부해야 된다. 왜? 온라인 마케팅은 이미 구매를 하러 온 고객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성패는 누가 더 오래 이야기하느냐에 따른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당연히 상세 페이지는 풍부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얘기했는데 이 책은 2014년쯤에 만들어진 책입니다. 벌써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결론은 똑같습니다. 요즘의 사람들은 더 이상 빈폴에서 뭘 만들었다, 뭐 폴로에서 뭘 만들었다고 사는 게 아니라 그 브랜드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한 출처의 수많은 데이터들을 확보한 다음에 구매를 하더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매를 한 개 할 때 되게 많은 걸 돌아다닌대요. 이때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PC 쇼핑몰 시대예요. 모바일 쇼핑몰 시대는 그게 더 가속화됐죠. 그래서 50페이지가 안 되는 홈페이지 컨텐츠를 가진 기업보다 100에서 200페이지의 홈페이지 컨텐츠를 가진 기업이 무려 2.5배나 더 많은 영업 기회를 창출한다. 자, 그럼 여러분이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쇼핑몰 운영하고 계신가요? 채우세요. 컨텐츠를 채우세요. 채우시면 일부는 그냥 즐겨 나갈 수도 있지만 되게 많은 사람들은 여기 뭔가 더 많은 게 있나 보네 하고 계속 여러분을 탐구하고 결국 여러분한테 매출로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컨셉트를 판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가치를 판다는 것이다.
당신의 제품 서비스를 사게 된다면 어떤 이득과 혜택을 얻게 되는가를 고객들에게 말해주자는 얘기다. 제품이나 서비스의 탁월한 기능과 성능이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안겨주는지 문장으로 표현하고 고객의 깊은 내면 속에 숨겨진 구매 내관을 자극하라. 이것이 제품 서비스가 아니라 컨셉트를 파는 일이다. 자, 마케팅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케터라고 하면 어떠한 글을 쓰고 어떠한 사진을 찍고 어떠한 표현을 하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고객의 이득에 대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말하자면 이런 핸드폰이 있어요. 핸드폰이 있으면 LG와 삼성의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LG는 이때까지 거의 대부분의 광고에 대해서 화면이 얼마큼 크고 어떻게 폰이 뭐 가성비가 좋으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걸 제일 먼저 주요했던 업체가 펜텍 같은 회사였죠. 펜텍 같은 경우도 우리가 배터리가 얼마큼 많이 가는지, 얼마큼 더 높은 화면을 가지고 있는데 가성비가 얼마큼 뛰어난지에 대해서 어필을 많이 했어요. 근데 삼성은 좀 달랐죠. 애플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얘기하죠? 당신이 이 폰으로 인해서 얼마큼 더 효율적으로 살 수 있는지, 어떻게 더 부모님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이 폰이 가성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거든요. 자,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어떠한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콜라겐이라고 얘기할게요. 콜라겐 먹고 피부 탱탱해지세요 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콜라겐을 먹음으로 인해서 제가 몇 번이나 피부과나 성형외과를 쳐다보던 내가 자신감을 갖게 되었어요. 얘면 충분해. 이런 식으로 사람의 자신감적으로 접근하다. 물론 광고에는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에는 이 표현이 안 될 겁니다. 다만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의 입장에서 명확한 이득을 설명해 줘야 돼요. 그런 기능을 연결해서 당신에게 이런 이득이 될 거야 라고 하면 금상첨화겠죠. 항상 고객의 마음에서 제품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자, 스테이크를 잘 팔려면 스테이크 굽는 소리로 유혹하라고 한다. 중고차를 빨리 팔려면 새 차 특유의 냄새가 나게 하라고 한다. 맞다. 오감을 자극하는 일련의 장치는 구매 욕구를 촉발시키는 기폭제다. 그런데 정작 스테이크 맛이 정말 별로라면, 양도 적고 고기의 질도 별로라면 지글거리는 소리마저 짜증나지 않을까? 웬디스가 포착한 고객의 구매 내관은 바로 이 지점이다. 햄버거의 고기는 어딨어? Where is the beef? 웬디스 햄버거는 작심하고 이렇게 한마디를 했다. 51조. 자, 이분은 경쟁사의 약점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뭐냐면 남들은 예를 들어가지고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해피밀 이런 아주 화려한 장난을 치고 이렇게 하고, 어떤 버거킹에서는 고기 지글지글 굽는데 얇은 패티로 나가지고 고기 식감도 안 느껴지고, 그래, 야 너희도 광고 화려하잖아. 근데 햄버거는 어딨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 상세 페이지도 요즘에 이런 패턴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진정한 베개는 무엇일까요? 진짜 화장품이란 무엇일까요? 진짜 토너란 무엇일까요? 이렇게 가지고 되게 솔직담백하게 들어가요. 그냥 유명한 모델이 이렇게 그럴싸해가지고 잠자는 시간은 하루에 몇 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푹신하고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베개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깊은 수면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기존의 메이커들이 얼마큼 많은 그 수익을 올리고 있고, 그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아낄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린 진정한 베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본질에 집중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케팅에 대해서 조금 헷갈린다, 조금 아니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본질에 대해 좀 집중을 해보시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돼지곱창 같은 걸 판다. 예를 들어서 남들은 지글지글해서 예쁘게 돼지곱창이 잘 구워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되게 유명한 프랜차이즈의 돼지곱창을 가져와가지고 포장해서 판다고 할 수도 있겠죠. 둘 다 강력해요. 그럼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0년 동안 돼지곱창을 하루 한 끼를 먹었던 어떤 남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고요. 진짜 돼지곱창은 무엇일까요? 예로부터 돼지곱창은 몇 센치 이내, 곱은 몇 센치, 한국의 돼지로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 돼지곱창의 본질을 그냥 딱 때리는 것도, 진짜 돼지곱창은 식감이 이래야 됩니다. 진짜 돼지곱창은 오직 우리에게만 있어요 라고 해도 메시지가 강력하게 통해요. 그런 것처럼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소화기를 팔고 싶다면 불을 질러라. 자, 유명한 얘기죠. 예, 이거 되게
여론전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옛날에 콩두인가요? MSG를 활용한 요리 에센스 같은 게 있어요. 이 콩두가 아니라 그건 프랜차이즈 이름입니다. 참고로 이건 라이브 방송이에요, 여러분. 제가 편집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예, 바깥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MSG를 딱 연두군요. 예. 연두해요, 연두해요. 기억나시죠? 그 연두가 출시될 쯤에 기사가 쏟아졌어요. 무슨 기사가 쏟아졌을까요? 여러분 기억나실 것 같아요. MSG 논란이 시작됩니다. MSG가 정말 유해할까? 화학 조미료가 정말 유해할까? MSG는 정말 화학 조미료인가? 이런 여론전이 갑자기 터집니다. 왜 그럴까요? 연두를 팔기 위해서죠. 무슨 얘기냐면 기존의 머릿속에 화학 조미료라는 단어가 잔뜩 들어있는 사람들에게는 천연 조미료만을 찾게 돼 있는데 이 현실을 바꾸지 않으면은 절대 MSG가 들어간 조미료들은 절대 팔 수가 없어요. 실제로 MSG는 화학 조미료가 아니라고 하죠. 왜냐면 발효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무언가를 팔고 싶다면 불을 먼저 질러야 돼요. 소화기를 팔고 싶으면 불을 질러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이 시작되는 상세 페이지 구성이 문제를 해결하죠. 문제를 만들어요. 그래서 기사를 가져오기도 하고요. 실제로 뭐 수면 공감이나 이런 페이지 보면은 요즘 뭐 코로나 시대로 66% 스마트폰을 많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거북목이 몇 퍼센트 늘어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작하고 뭐 커블이라든가 이런 데도 뭐 허리 측만증이라든가 이런 거 잡고 들어가죠. 즉 불을 질러야 됩니다. 다만 제일 좋은 불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데 더 깊게 들어가는 불이죠. 예를 들자면 허리 측만증이나 허리가 뭐 안 좋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정말 좋은 마케터들은 그냥 허리가 안 좋으니까 컵을 쓰세요 이런 게 아니라 컵을은 5번, 6번 척추에 측만증에 특히 강력하게 작동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이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하게 돼요. 자, 내려갈게요. 나는 집필실에서만 글을 쓴다. 때문에 노트북이 그리 필요치 않다. 하지만 나는 애플의 노트북을 샀다. 그리 필요치 않는 노트북에 지갑을 열게 된 계기는 간단하다. 맥북 프로를 가지면 나도 애플의 상징처럼 무한히 남다른 창의성을 발휘할 것 같았다. 그러한 생각을 들도록 그리고 생각에 그치지 않고 지갑을 열게 만든 한마디가 있었다. 진정으로 놀라운 것은 맥 프로를 만난 당신의 가능성. 자, 이것도 본질을 얘기하죠. 애플이 이걸 진짜 잘합니다. 애플은요, 성능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항상 이 핸드폰으로도 영화를 찍을 수 있는 너의 삶을 내가 선물해 줄게. 그리고 애플의 이런 칩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기능이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그리고 항상 삶의 라이프에 대해 얘기하고 공감성에 대해 얘기를 하고 왜 언성 히어로라고 얘기하죠. 언더독이라고도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 즉 1%가 되지 못한 99% 사람들이 너도 1%야 라고 얘기하는 희망찬 메시지를 항상 건넵니다. 이게 애플의 비결이고, 물론 강력한 매스미디어 전략을 쓰고는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나는 희망찬 하루를 보내길 바랍니다. 당신도 히어로예라고 했을 때 잘 팔릴까요? 안 팔립니다. 다음 온라인은 안 어울리겠지만 적어도 중요한 건 뭐냐, 이 제품을 사는 사람들이 왜 살까? 이 제품을 사는 사람들이 뭘 원할까?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카메라를 살게요. 미러리스 A7이라는 걸 저희는 쓰고 있고, 실제로 A7이라는 걸로 저희 직원들도 다 카메라를 씁니다. 이 카메라를 저는 이제 촬영할 때 뭐라고 하냐면, 그냥 일반 사람들도 웬만한 사진 작가보다 잘 찍을 수 있는 카메라, 쉽게 간단하게 조명 없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간단해요. 그러면은 이 카메라가 몇백만 원이도 그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이 A7이 뭐 픽셀이 4200만이고 요즘 6004만 픽셀로 올라갔고 AF가 뭐 101개고 이런 거 귀에 안 들어와요. 그게 아니라 제대로 된 타겟한테 팔려면은 본질을 꿰뚫어야 된다. 자, 넘어갈게요. 죄송합니다. 가야 당근 농장은 100% 제주도산 당근만을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 비쌉니다. 이 타이어는 비쌉니다. 그러나 이 타이어 때문에 당신을 알아주는 거 아닙니다. 당신만 느끼는 특별함 XQ5T며 당신에 대해 그렇게 길게 얘기해야 합니까? 그랬죠. 자, 요거는 요런 거잖아요. 반전이에요, 반전. 즉 가야 당근 농장 되게 유명하죠. 여러분 지금도 기억하실 정도로 되게 작은 업체였지만 가야 당근 농장 왠지 들어온 것 같지 않나요? 그 업체를 성장시킨 한마디예요. 비싸다. 제주도산 당근만 쓰니까. 근데 이해해줘.
아이덴티티가 되죠. 그 다음에 당신에 대해 그렇게 길게 얘기해야 됩니까? 그랜저 하나면 충분한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사람이 듣고 싶은 얘기에 집중을 해요. 메이커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죠. 메이커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공장이 얼마큼 의리하고, 얼마큼 잘 나가고, 얼마큼 이걸 만들기 위해 엔지니어가 노력했고, 이건데, 마케팅적으로 얘기하는 건 좀 다르다. 결국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을 잘 건드려야지만 팔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러한 속내를 누구보답니다. 간파하는 곳은 홈쇼핑이다. 그래서 이런 한마디로 망설이는 고객을 달랜다. 200만 원이 넘는 거위털 이불 세트도 한 달에 5만 원씩 나눠내면서 특급 호텔 부럽지 않는 거위털 이불을 덮으세요 라고 하죠. 자, 이거 어디에 쓰이고 있죠? 가장 베스트 사례인 닥터피엘이 쓰고 있죠. 자, 닥터피엘 보시면은 그러니까 뜨겠죠? 닥터피엘에서 제일 처음에 나온 건 29,800원짜리 제품인데도 엄청난 할인이 된 것처럼 보이고, 좀만 내려가 볼까요? 좀만 내려가 보면은 어디 갔지? 원래는 한 90원 이렇게 도는 거 있어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요. 로딩이 좀 늦게 되는 걸 수도 있고 GIF 파일이라 나왔었습니다. 여기 뭐냐면 하루 90원으로 이렇게 하는 내용이 있어요. 어디인지 모르겠네. 라이브 방송이라 제가 좀 실수가 있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자, 무슨 얘기냐? 홈쇼핑에서 보다 보면은 갑자기 팻말을 딱 들잖아요. 팻말을 들더니만 하루 얼마면은 이거 사실 수 있어요. 거기에 이제 보통 많이 혹하거든요. 그래서 무이자 할부라든가 하루 따져보면 얼마, 예를 들어가지고 무한 잉크젯이요. 캐논 무한 잉크젯, 참고로 그건 제가 만들었는데 그 상세 페이지 무한 잉크젯 1등 만든 거는 하루 한 장씩 쓰면 19년 2개월 7일 이런 단어가 있어요. 6,000장을 쓸 수 있는데 하루 한 장씩 프린트하면 19년 2개월 7일이 나오거든요. 19년 2개월 7일 동안 쓸 수 있는 프린터는 다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쪼개는 습관도 굉장히 좋은 습관, 마케팅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67쪽에 있었던 얘기고요. 자, 순도 99.4%의 아이보리 비누, 100%에 가까운 순도를 자랑하는 수수한 비누이므로 가볍고 가벼우니 물이 뜬다는 명확한 메시지에 고객들은 마침내 지갑을 열고 말았다. 이 비누는 100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잘 팔린다. 관점을 바꾸면 약점도 강점이 될 수 있다. 하도 진해서 따르기도 힘듭니다. 하인즈 케찹 광고의 헤드라인이다. 얼마나 지나면 따르기조차 힘들까? 이건 대놓고 하는 자랑이다. 자, 캐나다의 전 총리 장 크레티eng은 언어 장애를 가졌다고 한다. 선거의 유세 당시 상대 진영에서는 이렇게 공격했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총리가 언어 장애로 말을 잘못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러자 장 크레티eng은 이렇게 응수했다. 저는 말을 잘 못하지만 대신 거짓말도 못합니다. 박수. 아름답지 않습니까? 자, 저도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제나 약점은 강점이 돼요. 강점이 약점이 되기도 하죠. 예를 들어가지고 그 유명한 에이비스의 유명한 그 멘트가 있죠. 포지셔닝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에이비스는 당시 한 3위 정도 됐고 굴제 1위는 허츠였습니다. 허츠가 1위를 하고 할 때 에이비스를 이용하세요. 왜요? 2등이잖아. 에이비스의 줄은 항상 짧기 때문입니다. 자, 엄청나지 않나요? 허츠는 맨날 북적북적이 많으니까 거기에서 하지마. 우리는 줄이 짧아. 이게 멘트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개인으로 작게 한다 그러면은 맞춤을 할 수 있고 개인이 때문에 더 많은 것들 신경 써줄 수가 있고 그런 신경 써주는 것들을 11가지 쇼파 체크리스트로 만들어서 히트시킨 업체가 쇼파1975입니다. 지금 뭐냐면 나만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무세라고 하는 주물 브랜드 2019년이죠. 2019년에 국내 주물 브랜드 1위였던 업체는 뭐라고 하냐, 르크루제랑 스타우프랑 경쟁할 때 우리는 한식 전문 주물 무세 냄비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한식 전문 인덕션 줌 무세 냄비다. 무슨 얘기냐? 다른 애들은 서양식 음식에 특화돼 있다. 근데 너희들 거의 한식 먹잖아. 우리는 한식을 애초에 계산해서 우리만의 방식을 만들었어. 한식 많이 먹을 거면 인덕션에도 괜찮은 우리 냄비를 써. 자, 명확하죠. 이게 차별점이에요. 무슨 얘기냐? 경제부채가 백화점이 다 들어서 있고 연예인을 다 쓰고 이런 게 아니라
연예인은 광고비가 얼마나 많이 쓰는지 아십니까? 광고비를 싹 빼겠습니다. 이런 거 누가 하죠? 칸투칸 같은 업체들이 하거든요. 이게 대놓고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약점 속에서 강점을 찾고 상대방의 강점 속에서 약점을 찾으셔야 돼요. 자, 치명적인 매력을 가진 제품 서비스일지라도 그 매력을 어떻게 전달한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고객들은 하루에 3,500여 가지 마케팅 메시지를 접하고 이 가운데 400여 차에 설득당하며 한다. 뭔가에 단 한 번 시선을 주는데 단 0.06초를 투자한다. 0.06초 만에 시선을 사로잡아 고객을 매혹하지 못하면 어필할 기회조차 없다는 얘기다. 자, 73쪽. 이 부분은 뭐냐면은 경쟁이 심해지면 어쩔 수 없이 광고 기획적인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이트 기획을 할 때는 메인 배너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메인 배너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벤트 돌고 신상품 돌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이트의 메인 배너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사이트의 메인 배너는 뭘까요? 시선을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시선을 잡지 않으면 사라져요. 그래서 시선을 잡기 위해서 정말 관계없는 사진을 갖다 놓기도 해요. 실제로 많은 일을 해봤는데 화장품 업체인데 그냥 아이랑 엄마가 철물 수목원에서 해맑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그냥 이탈률이 65에서 18%까지 떨어지는 걸 확인했거든요. 즉 뭐냐? 첫 번째 사진은 고객이 좋아하는 무조건의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고객들이 이 제품과 상관없어도 돼. 그냥 고객들이 좋아할 만한 할 수 있는 사진 갖다 놓으면 이탈률 떨어집니다. 실제로 경험하시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제로엘은 하와이에서 나온 사진이 나오고 800도씨는 멋진 남성이 이렇게 제품을 딱 들고 있기도 하죠. 사장님은 아니지만. 자, 엘마 휠러는 세일즈 강사 겸 컨설턴트로 10만 건이 넘는 판매 문구를 분석하고 몇 가지 법칙을 만들어 1900만 명에게 실험을 했다. 그리고 마침내 사게 만드는 문구가 있다고 확신하고 그 공식을 발표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반드시 사게 하는 문구가 있대요. 저도 궁금하네요. 스테이크를 팔지 말고 지글지글을 팔아라 였다. 휠러는 지글지글이야말로 고객의 뇌를 자극하여 식욕을 끌어올리는 핵심 요인이라고 생각했다. 자, 이거를 또 구현한 게 있죠. 어디 있을까요? 소녀폰이라고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자, 소녀폰은 상세 페이지 들어가면요. 상세 페이지 모든 사이트 하단에 뭐가 있냐? 쭉 내려가 볼게요. 난 여기 써 있어요. 확대해서 보면 되는데, 자, 볼게요. 난 아직도 잊지 못해 널 처음 만졌을 때 그 행복과 기대 두근거림. 그리고 그렇게 1년 지나고 6개월하고 식사를 함께 했을까? 어떤 날에 너의 하소연 안에 눈물 범벅이 된 적도 있었던 것 같아. 다른 건 잊으면 내 두 손에 언제나 넌 함께 있었잖아. 배터리도 갈아서 심장도 튼튼해지고 예쁜 캐스 입혀서 내가 처음 널 만났을 때처럼 사람들을 두근두근하게 만들어줘.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왜 마케팅에서 강력하다고 얘기하는 걸까? 자, 사람들이 소녀폰은 중고폰을 높은 가격에 매입합니다. 여기 혹할 수 있겠죠. 소녀폰이 제시하는 가격을 들으면 당신의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흥분을 참을 수 없을 거예요. 이런 거는 완전 다른 얘기예요. 이게 수식어라고 표현하고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하죠? 느낌표 같은 건데 이런 내용이 글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특히 인테리어 소품들 그런 데 들어가면 구매율이 올라갑니다. 우리가 구연동화를 생각한다고 보시면 돼요. 구연동화를 한다. 애들한테 얘기할 때 예를 들어가지고 저기 늑대가 있었어요. 사냥꾼이 총을 쐈어요. 늑대가 죽었어요.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늑대가 서금 다가오기 시작해요. 날카로운 이빨을 들이대고는 이렇게 날카롭게 쳐다보고 저기 어린애가 없나? 내가 잡아먹을 맛있는 어린애가 없나? 아주 오싹한 눈빛으로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주변을 차가운 한기가 돼서 얼어붙게 되었어요. 하지만 사냥꾼이 냉철한 눈빛으로 척컥 총알을 장전하고 빵 쐈는데 그 총알이 휘리릭 하더니 팍 바뀌었어요. 이 총알은 $100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말은 안 되지만 팔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마케터라고 하면 이런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자, 넘어갈게요. 생각보다 오래 살 때를 위해서. 단언컨대 나는 이 이상의 강력한 한 줄을 본 적이 없다. 그야말로 얼음호수를 내려찍는 얼음 면도기 도끼처럼 나의 정수리를 내려친 생명보험사의 한마디다. 자, 예.
어떤 생명보험사 이렇게 얘기했대요. 생각보다 오래 살 때를 위해서 당신은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자, 민간보험사 전 얄미워요. 사실 저는 민간보험사의 마케팅, 물론 대리점이긴 합니다. 본사는 아니고 좀 큰 본사였어요. 큰 대리점. 그 대리점의 마케팅을 좀 어느 정도 도와준 적이 있는데 보험의 생리에 대해서 너무 빠삭하게 알게 됐거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적 보험에서 돈을 받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예. 대부분은 그들이 이겨요. 계리사라고 하는 그 분이 계시고, 계리사가 맨날 확률을 계산하죠. 어떻게 하면 당신이 못 받을 확률. 그런 것들 계산하고, 수많은 설계사들과 마케팅 교육을 받은 이제 광고회사들이 당신이 어떻게 하면 혹할지에 대한 멘트를 맨날 연구를 하고, 그 대부분의 보험료는 그들의 월급으로 갑니다. 아니면 그들의 이득으로 가죠.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사실 아니에요. 대부분 민간 보험은. 근데 보험을 많이 드는 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받은 사람만 얘기하고 낸 사람 얘기하지 않는다. 할부다. 뭐 이거죠. 두 번째는 할부다. 매달 나가니까 별거 아닌 것 같다. 하지만 한국 보험업계에 의하면은 여러분이 계약서를 한 장 쓰면 2,500만 원 나간다고 해요. 어쨌든 간에 이런 멘트를 하니까 잘 되는 거예요. 이런 멘트를 하니까 국민연금보다 지금 아니지만 왠지 민간보험이 더 잘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생각보다 오래 살 때를 위해서. 자, 나이가 좀 더 들면은 확 와닿는 멘트인가 보죠. 자, 반면 나는 아래 한 줄에 마음이 혹해 문구를 아예 외워버렸다. 내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이 당신을 빼놓지 않도록. 인구 총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호가 나만 빼고 출항할 것 같은 위기감이 들지 않는가? 그래서 인구조사를 나오면 기꺼이 응할 것 같지 않은가? 88쪽. 자, 이것도 중요한 마케팅 멘트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이 당신을 빼놓지 않도록. 요건 뭐냐면 강남 엄마들은 비밀 냉장고가 있대. 뭐요? 냉장고를 2개나 써? 근데 그 비밀 냉장고인데 김치만 담아둔대. 근데 그게 가격이 50만 원이야. 우와! 이게 딤체의 1999년도에 바이럴 마케팅이거든요. 뭐냐면 당시에 냉장고는 20만 원, 30만 원이었는데 비밀 냉장고가 있고 강남 엄마들만 쓰고 있고 그분들이 심지어 김치만 담가두기 위해서 일반 냉장고보다 2~3배 비싼 걸 숨겨놓고 쓴다는 거야. 왠지 호기심 같지 않나요? 혹은 여러분 8명 중에 7명은 이 보험을 듣고 있습니다. 당신은 안 드나요? 멘트 강력하죠. 이런 것처럼 대세를 알려주면서 당신이 이탈될 거야 라고 하는 것도 마케팅에서는 굉장히 강력해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가지고 있고 너만 안 쓰고 있어. 생각보다 서울대 합격하는 애들은 이거 다 쓰고 있는데 너만 이거 안 하고 있어. 이렇게 했을 때 흔들리고 돈에 대한 가치가 흐려집니다. 자, 볼게요. 물광 크림을 바르면 몰라보게 좋아진 피부에 다들 놀랍니다. 물광 크림을 바르면 귀찮아질 수도 있습니다. 어디서 수술했냐고 물을 테니까요. 자, 아름답죠? 물광 크림을 바르면 몰라보게 좋아진 피부에 놀라요가 아니라 물광 크림 받으면 귀찮아질 수가 있어요. 왜? 너 어디에서 수술했어? 야, 피부 리프팅 어디에서 한 거야? 야, 그거 피부가 정말 잘한 것 같은데 어디에서 시술 받았어? 자, 다르죠. 상상하게 되죠. 나도 그렇게 얘기해 본 적이 있죠. 훨씬 강력하죠. 제품의 속성이나 기능을 설명하지 말고 제품 서비스를 사용하여 생긴 효과를 머릿속에 그리게 하세요. 그러면 고객의 구매 본능이 꿈틀꿈틀 된답니다. 자, 91쪽에 나오는 얘기고. 자, 우리는 매일 많은 연어를 버립니다. 이것이 존 웨스트가 최고가 된 비결입니다. 연어 통조림으로 유명한 회사 존 웨스트가 내보낸 광고 헤드라인이다. 통조림으로 사용될 최고의 연어를 고르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역설이 잘 드러나 있다. 예, 저도 이런 걸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 안마왕이라는 데가 있는데 자료 한번 보여주고 싶은데 그 사이트가 없어졌어요. 리뉴얼을 해서. 그때 판매량 50%를 늘렸던 획기적인 프로모션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안마왕 대표님이 뒤에 있는 박스떼기를 태워요. 뒤에 산더미처럼 박스떼기가 있고 거기 막 불 붙여가지고 막 태워.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리콜합니다. 2010년 6월 24일부터 9월 며칠까지 판 안마 600 몇 대에서 뒷면에 작은 플라스틱 성형 1.7mm의 오류가 있다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그중에 400명은 회수를 했고 100 몇 명이 회수가 안 돼서 리콜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2015년이에요. 5년이 지났는데 그런 리콜 공지를 하고 태워버려. 무슨 느낌이 들까요? 가격은 2배 이상이야. 근데 얘네들은 1.7mm도
허락하지 않는 굉장한 날카로움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자, 사람들은 섹스를 하는데 1년 350시간, 주차하는데 1년 420시간을 소비합니다. 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 1년 350시간을 쓰는데 주차하는데 무려 420시간 더 쓴다는 거야. 차를 소유하는 이런 불편을 감내하는 이유가 되냐고 약을 올린다. 뻔한 이야기도 이렇게 접근하니 얼마나 신선한가. 설득을 위한 메시지가 실패하는 이유는 대부분 진부의 서라고 얘기한다. 자, 이게 안타까운데 뭐냐면 마케터는 밸런스가 중요해요. 남들이 알고 있는데 그 얘기를 좀 새롭게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유명한 그 책이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7가지 그 사람을 머리를 딱 때 스틱 맞습니다. 스틱이란 책에 보면은 의외성이라고 합니다. 좋은 글을 쓰고 사람들의 주목을 끌게 하는 의외성을 걸려야 된다. 어떻게 하냐? 어느 날 어떤 그 식품회사가 그 팝콘에서 트랜스 지방이 무려 5g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냈대요. 극장에 파는 그 팝콘에서 트랜스 지방이 5g이야. 근데 당시에는 트랜스 지방이란 단어도 모르고 5g이 그렇게 뭐 큰가 작은가도 전혀 감당이 안 됐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 나쁜 사실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날 뭐 뉴욕타임즈라든가 뭐 아니면 유명한 워싱 포스트나 이런 데를 다 끌고 와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오전에 스테이크 드시고 점심때 빅맥 드시고 저녁에 치킨 드셨죠? 근데 그 모든 트랜스 지방을 합친 것보다 당신이 먹은 팝콘, 조그만 극장에 먹는 팝콘의 트랜스 지방이 더 많다는 사실을 저희가 발견해냈습니다. 하니까 그 다음날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냐? 팝콘의 판매력이 60%가 뚝뚝뚝 떨어지고 당시에 동물성 기름으로 만든 팝콘이 결국 식물성 기름으로 바뀌면서 맛대가리가 없어진 일이 벌어졌다고 하죠. 이게 미국에서 1990년대 초반에 벌어진 실제 일이에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은 말을 다르게 하는 습관, 어떻게 하면 사람을 놀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 자, 프랑스 니스의 한 카페에서는 손님이 주문 시 커피 한 잔이라고 말하면 7유로, 커피 한 잔 주세요 라고 하면 4.20유로,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주세요 라고 말하면 1.40유로를 받는다고 한다. 이거 저도 몇 번 본 적 있어요. 인터넷 카페에서 야 커피 줘 하면은 10만원, 아주 맛있고 사랑스러운 커피를 저에게 한 잔 주시겠어요 하면은 1,000원, 이런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한테 재미를 끌게 하죠. 물론 우리나라는 너무 커피가 많기 때문에 안 통합니다. 안 통하지만 이런 식으로 사람의 주목을 어이없게 준 경우도 있죠. 통영에 있는 욕설 카페라고 아시나요? 쌍욕 카페라고 있는데 통영에 쌍욕 카페 한번 가보세요. 거기 가면은 그 예쁘게 라떼에다가 욕을 써줘요. 이렇게 뭐 여기 할 수는 없죠. 니 삐비비 뭐 이런 거. 통영 욕설 한번 볼까요? 통영 욕설 쌍욕 라떼네요. 여기 보면은 난리도 아닙니다. 이렇게 뭐 확대해서 좀 보여드릴까요? 울라봉이라는데 손톱 밑에 떼끼기 전에 깎아라 삐 운동 좀 하고 존나 이렇게 하면 제가 또 노란 딱지 붙을 것 같은데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방청소 한 번도 안 해본 존나 삐은 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거 막 보여주거든요. 요런 거 장난 아니죠. 거제도 통영 많이 진출했나 보네요. 저도 한번 먹어봤거든요. 진짜 맛없어요. 정말 커피가 맛대가리가 없는데 줄을 몇 시간씩 쓰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방법 중에 하나죠. 자, 맥도날드는 햄버거 고기와 지렁이를 사용한다는 끔찍한 소문과 싸우느라 안간힘 썼다. 햄버거 고기에 지렁이를 넣었다. 이런 소문이 있었나 봐요. 이 소문을 잠재운 거는 CEO의 레리 크록의 한마디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햄버거 패티에 지렁이 고기를 쓸 재정적 능력이 없습니다. 햄버거 고기는 1파운드에 1.5달러지만 지렁이는 1파운드에 6달러나 한단 말입니다. 우리 지렁이 겁나 비싸요. 이런 거죠. 자, 애플에서 쫓겨났다가 13년 만에 애플로 돌아온 스티븐 잡스를 반긴 것은 고만고만한 제품들이었다. 그는 직원들에게 물었다. 이 제품은 어떤 점이 어떤 고객의 흥미를 끌어내고 있으며 어떤 고객이 사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놀랍게도 직원들은 제품 이름만 겨우 기억할 뿐 제품의 특징에 대해서 고객에 대해서도 말하지 못했다. 잡슨 노발도발했다. 미쳤군. 자신들이 만든 제품에 대해서 모르면서 어떻게 고객에게 제품을 권한단 말인가. 113쪽. 자, 그대로 제가 이걸 보고 있는 대표님하고 마케터님한테 물어볼까요? 당신이 팔고 있는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제품이 어떤 점이 어떤 고객의 흥미를 끌어내고 있으며 어떤 고객이 사고 있습니까? 답할 수 있나요? 머니 컨텐츠라는 회사의 공식 질문지도 이거예요. 물론 저는 이 책을 보고 쓴 건 아니지만 첫 번째 질문이 경쟁사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경쟁사의 상품과 URL을 주시고 경쟁사의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두 번째, 자사의 상품에 대해서 장단점을 얘기해주세요. 세 번째, 고객과의 에피소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네 번째, 당신이 이 제품을 뭐라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나요? 장점에 대해서. 그리고 좀 더 들어가면 당신 사이트를 고객한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 질문지를 먼저 보내고 봤거든요. 왜 봤냐? 여기 이거 작성하는데요. 길게는 한 달씩 걸립니다. 생각보다 멘탈을 때려요. 정말 뻔한 질문인데 그렇지 않은 제품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제품을 우리가 당당하게 마케팅할 수 있을까? 아니죠. 그래서 사실 좋은 컨텐츠를 만들려면요. 사실 좋은 상품과 좋은 기획이 있어야 되지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모든 마케팅의 종점은 언어 유희도 아니고 화려한 스킬도 아니고 결국 제품 기획이 됩니다. 기업은 제품으로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지 페이스북과 유튜브로 커뮤니케이션하고 그 기업을 사랑스럽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애플이 스티브 잡스가 아무리 유명한 얘기를 했더라도 아이폰 같은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제품의 이야기를 다정다감하게 하는 건 마케팅 기술이지만 결과적으로 뭐냐? 제품 기획이 뛰어나야 된다. 그래서 요즘에 2021년 트렌드 중에 하나가 제품 기획 전성시대죠. 예. 반면 1번의 도카이도 신칸센의 경우를 보자. 여기 신칸센 아시죠? 고속철도. 일본의 신칸센의 광고 문구래요. 300km로 안전하게 달립니다. 뭐 50년간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전 9시 회의에 늦지 않는다. 자, 고객은 고속열차가 비행기에 빠르 얼마큼 빠른지 느린지 그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도쿄와 신오사카 구간 552.6km를 달려 오전 9시 회의에 늦지 않게끔 보장한다니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 특징은 혜택으로 강조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여러분이 가진 제품의 특징은요, 혜택으로 고객한테 와닿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느 것까지만 아니면 제가 캐논의 상세 페이지 제작을 할 때는 맨 밑에 있는 스펙표 있잖아요. 스펙표들 그냥 지나가는 거, 뭐 전격 전력, 뭐 사이즈 뭐 이런 거에다가 말풍선 막 달았어요. 1와트 한 달 써도 100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은 뭐 몇 센치? 저기 책상에 서랍에 들어갈 컴팩트한 사이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온라인 판매 1등 공신은 바로 컨텐츠다. 고객은 구매에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 온라인에서 구한다. 맞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가 이렇게 작은 규모, 저희 회사에 지금 현재 직원 한 7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클라이언트들은 되게 화려해요. 이런 회사가 거의 대부분 재택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회의실이 없어서 사무실로 초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변 카페에서 만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컨텐츠를 다루기 때문이에요. 근데 웃기게도 이 컨텐츠를 잘 다루는 회사가 없습니다. 컨텐츠를 잘 다루는 마케터를 만난 적이 저는 거의 없어요. 특히 온라인. 우리가 컨텐츠를 다룬다 하면 흔히 뭐 바이럴로 해가지고 뭐 블로그로 100건을 써요. 아니면은 뭐 페이스북 자극적인 광고를 A/B 테스트를 해가지고 무작위 뿌려요. 이렇게 하시는 정말 멋진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결과적으로 온라인은 유입자가 거의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뭐 모든 전 국민이 우리 사이트에 들어오게 못해요. 결론 뭐냐? 저 사이트 들어가고 이 상세 페이지 보고 저 상세 페이지 본 사람한테 우리 상세 페이지에 사게 하는 게 핵심이란 말이죠. 그럼 뭘 잘해야 되죠? 온라인 상세 페이지랑 사이트 컨텐츠를 잘 만드는 사람이 갑입니다. 근데 그걸 잘 만드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하지만 어려워요. 뭐냐면 마케팅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글쓰기를 연습하지 않고
내가 사진을 찍어보지 않으면 못합니다. 그냥 허세만 늘어요. 삼성이 이거 했으니까, 도미노 피자 이거 했으니까. 그런 거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부딪히면서 만들어내고 그 기술이 많이 축적돼서 상세 페이지랑 쇼핑몰을 잘, 고객이 설득되게 잘 구성한 사람들이 진짜 돈을 버는 대표님이자 마케터들이에요. 그런 사람 한 명만 있어도요, 회사 정말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컨텐츠는 굉장히 중요하다. 자, 온라인 발행사 협회에 따르면 일반인이 온라인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건 컨텐츠를 읽는 것이다. 무려 40페이지나 된다. 그 다음이 커뮤니케이션, 상거래와 커뮤니티 등이 D를 이룬다. 예. 컨텐츠를 만들라는 얘기죠. 예. 뭐 이거는 다양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뭐 정보성일 수도 있고 베개 잘 고르는 방법 뭐 이런 거죠. 이거는 심지어 2015년, 14년도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거보다 훨씬 심합니다. 자, 고객 마음속에 새로운 영지를 개척하는 법. 스웨덴 제품 비누가 있다. 계란 흰자로 만들어 가격이 좀 비싸다. 소비자의 반응은 싸늘했다. 무슨 비누가 그렇게 비싸? 그래서 판매 측은 비누라는 영지를 버리고 새로운 영지를 개척했다. 이름하여 에그팩이다. 비누가 아니라 계란 흰자로 만든 팩이라고 하니 비누라는 기준이 적용될 리가 없다. 사실보다 단어가 힘이 세니만이다. 수입업체와 홈쇼핑 업체에서는 세정효과, 팩효과까지 부과된 오히려 젤 타입 팩보다 사용이 훨씬 편한 비누 겸용 팩이라는 컨셉트를 담는다. 빙고! 수년 동안 홈쇼핑에서 승승장구했다. 비누로 팩으로 변신시킨 컨셉트의 힘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비누가 아니라 에그팩이란 걸 새로운 걸 만들었대요. 이걸 제일 잘하는 업체가 블랭크 코퍼레이션입니다. 마약 베개, 마약 매트리스 같이 세상이 없는데 틈새를 만들어내죠. 샤워기인데 필터 샤워기, 가격을 측정할 수가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아실까요? 이런 걸 정말 잘 만들어내는데, 즉 내가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러면은 대처할 수 있을 만한 카테고리를 잡으시는 게 맞습니다. 그냥 남들이 이렇게 안 하는데 이대로 팔면 근데 비싸요. 그게 아니라 비싸도 괜찮은 카테고리지. 요즘에 가장 히트했었던 게 어떤 거죠? 섬유향수라고 아시나요? 섬유향수 한 2년 전부터 히트했어요. 방향제 탈취되죠. 이름을 섬유향수라니까 어때요? 굉장히 럭셔리해 보이지 않나요? 이런 것처럼 제품을 보고 이게 도저히 내가 이 비누 시장에서 초저가들만 싸우니까 가격을 정당할 수 없어. 그러면 새로운 카테고리, 그럴싸한 카테고리를 만드시는 것도 전략이 됩니다. 물론 그 길은 험나지만 옛날보다는 쉬워요. 왜? 와디즈 펀딩이라는 얼리 어답터 채널도 있고 SNS 같은 곳에서 자극적인 광고를 뿌릴 수 있죠. 옛날에는 검색하지 않으면 안 샀지만 지금은 좀 달라요. 그런 채널을 잘 이용하면 내가 가격을 더 받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꼭 잊지 마세요. 자, 책 내용이 좀 깁니다. 그래서 오늘 1부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면은 2부에서 곧바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라이브 방송이기 때문에 편집이 전혀 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안녕. 꼭 돈 버세요.